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구의 대멸종 중에서 2억 5천, 이게 이제 2억 5천만 년이거든요. 2억 5천만 년 전에 가장 큰 멸종. 이제 가장 큰 멸종이라는 것은 많이 죽었다라는 개념보다도 종수가 가장 많이 줄어들어요. 90%의 종이 사라졌다. 지금 지구에는 인간이 태어나서 한 몇 퍼센트의 종이 사라진지 아세요? 50%.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 인간들이 이미 인간을 뺀 나머지는 멸종하고 있어요. 대멸종은 이미 시작됐어요. 인간까지 올 거냐 안 올 거냐가 문제지. 이미 여러분들 보시면 옛날에 그 흔한 토끼가 없죠. 뭐 늑대, 여우는 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 살던 동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 동물들도 다 요만한 데 모여서 살고 다 없어져 갈 거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생명체들은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인간들은 이미 대멸종을 시키고 있고, 그 대멸종에 자기를 포함시킬 수도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멸종이 아까 뭐 때문에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복습. 이 가장 큰 대멸종의 원인이 온난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대멸종을 저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온난화로 이렇게 큰 멸종이 일어났을까? 이거는 앞으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어떤 교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그 역사를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듯이 지구의 과거 역사를 보고 앞으로 우리 지구 인간의 역사, 지구와 함께 갈 역사를 어떻게 가야 될까를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설명드려야 될 게 이 빙하기를 설명하지 않으면 요거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빙하기를 보시면 여기 지금 그래프가 보이시죠? 이게 바로 요게 시간이에요. 요게 단위가 1000년이기 때문에 요게 20만 년, 30만 년, 40만 년. 그래서 큰 눈금은 10만 년이고요. 요 작은 눈금은 2만 년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빙하기가 반복이 이렇게 되죠. 요게 이제 온도가 제일 높았던 때죠. 간빙기. 그 다음에 이렇게 온도가 가장 낮았을 때가 빙하기.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과연 왜 이 빙하기는 반복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재미난 게 요 위에 보시면 요 빨간 게 뭐냐면 이산화탄소 양이에요. 대기에. 요 파란색이 뭐냐면 대기 중에 메탄의 양이에요. 근데 보시면 요 피크들하고 쭉 보시면 이산화탄소가 더 잘 맞나요? 메탄이 더 잘 맞나요? 어느 게 메탄이 더 잘 빙하기 주기랑 잘 매치가 되나요? 아니면 이산화탄소가 더 잘 매치가 되나요? 여기 보면 이산화탄소는 이 피크보다 좀 넓게 벌어져 있죠. 메탄은 딱 맞죠? 메탄이 더 잘 맞는 거예요. 메탄이 높을 때마다 지구는 따뜻해져요. 메탄이 적어지면 지구는 추워져요. 지금 우리가 메탄이 늘어나고 있죠. 요게 이제 메탄인데, 산업혁명 이후에, 이게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때고 현재인데,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난다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이걸 만년으로 확대해 보니까, 요거는 이제, 그 산업혁명 이후니까, 이걸 만년으로 확대해 보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거의 수직이에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다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메탄보다 이산화탄소 피크가 펑퍼짐한 거는 메탄은 대기 중에 오래 못 있어요. 불안정해서 이산화탄소로 바뀌어야 돼요. 그 다 이산화탄소로 바뀌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재미난 게 간빙기에서 빙하기가 될 때는 빠르게 느리게? 빠르게 간빙기로 가죠.
근데 빙하기로 들어갈 때는 천천히. 왜 빙하기가 될 때는 천천히인데 간빙기는 빠르게 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그 다음에 요 하나를 더 보고 이제 그 설명을 드릴 텐데, 요 부분을 보면 요 부분이 여기 확대되는 데인데, 지금 우리는 빙하기를 지나서 어디 와 있죠? 간빙기에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지구의 히스토리에 따르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온도가 떨어져야 되는 타임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온도가 올라가고 있죠. 사실은 지금은 메탄이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줄어들어야 되는 상태인데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근데 여기 재미난 거는 요 간빙기하고 빙하기의 온도차가 몇 도 정도 되는지 보세요. 몇 도 정도 되나요? 이게 좀 확대를 해드리면 좋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 온도가 몇 도 차? 5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오늘도 한 아침 저녁으로 10도 바뀌었는데 근데 뭐 5도가 뭐야? 사람들이 이제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갔다 뭐 2도 난리 났다고 하는데 그거 뭐 우리는 뭐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데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이건 평균 온도인 거죠. 평균 온도. 평균 온도가 빙하기와 간빙기가 5도 차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5도로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과거에 이렇게 막 600만, 아니, 몇십만 년 전까지 가도 아무리 봐도 이거보다 온도가 높아진 적이 없죠. 그러면 우리 인간이나 동물들은 높아지는 온도에 적응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생명체의 질환은 아까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뭔가 새로운 환경에 나를 바꿔놓으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빠르게 바뀌어서 온도가 올라가면 생명체가 적응을 할 수 없는 거죠. 적응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온도가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고 있고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줄어드는데 늘어나고 있고 그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 그리고 생명체들이 몇십만 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이 변화에 견딜 수 있는 생명체는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바다 생명체는 수면의 장면도 살지 않을까요? 그 얘기를 이제 드릴게요. 그 얘기, 그게 이 대멸종이 일어날 때에 이제 그 얘기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또 하나 이제 이런 비교를 합니다. 이게 이제 1951년에서 80년 사이에 평균 온도예요. 여기 보면 이 온도에서 쫙 내려가서 이거 매우 더움 있죠. 매우 더움. 네. 이게 일어날 확률이 0.1%였어요. 근데 지금 2005년도에서 2015년은 이 피크에서 한 0.7도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매우 더울 확률이 얼마요? 14.5%. 몇 배 증가했죠? 145배.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일어날 확률, 심각한 자연재해가 일어날 확률이 145배. 그러니까 0.7도 올라갔다고 이게 괜찮네 할 일이 아닌 거죠. 우리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온도가 이게 1.5도 올라가면 145배 정도가 아니라 한 500배, 600배가 왜냐하면 증폭되니까. 그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게 5도까지 올라가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정말 땅속에다 뭐 사놓고 그냥 몇 사람 살아남을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가 결국은 4.5도에서 5도까지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온난화가.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빙하기로 돌아와서요. 이 지구를 보시면 지구 궤도가 이렇게 타원형이었다가 원형이었다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이 지점을 보시면 멀다가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태양에서 오는 열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태양에서 오는 열이 증가했다, 낮아졌다, 지역별로. 그 다음에 우리 자전축도 계속
좀 더 기울었다, 덜 기울었다, 이걸 계속 합니다. 이게 좀 더 기울어지면 북극에 태양이 좀 더 많이 비칠 것이고, 덜 기울어지면 덜 비치겠죠. 역시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지구 축도 이쪽으로 섰다가 이렇게 계속 돌아요, 이렇게. 예, 우리는 짧게 살기 때문에 이거를 잘 못 느끼지만, 그러면 또 태양에서는 열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주기가, 이 주기는 좀 이렇게 바뀌고, 이 주기는 이렇게 바뀌고, 이 주기는 이렇게 바뀌는데, 이걸 다 합쳐보니까 요런 패턴이 나와요. 근데 요게 빙하기 패턴이에요. 비슷하시죠? 요거 다 세 개의 주기를 합쳐놓은 것이 빙하기 패턴이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멜랑코비치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그 천문학적인 변화에 의해서 지구의 빙하기와 간빙하기가 반복됐다라고 해서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그 정도 온도 가지고는 빙하기에서 간빙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국을 끓여야 되는데 촛불을 대놓고 국을 끓이면 국이 끓겠습니까? 이 온도의 차이 가지고는 절대 빙하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런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아주 추워지면 표층수가 무거워져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중충수라고 불러요. 표면에 있는 거 표층수, 깊은 거를 심층수, 중충수인데, 이 중충수 차가운 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 지역을 굉장히 차갑게 만들겠죠. 그럼 거기에 뭐를 만드냐면 메탄 하이드레이트, 메탄 얼음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 메탄 얼음 덩어리란 뭐냐면 메탄 1세제곱미터와 물 170세제곱미터가 딱 합치면 1세제곱미터의 메탄이 돼요.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170의 농축. 뭐가 생각나세요? 가스통. 가스통 같은 거예요. 얘가 얼어 있는데 녹으면 이제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녹죠? 녹다가 어느 포인트가 넘어가면 폭발해요. 그래서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구의 온도가 조금 높아가니까 어디서부터 따뜻해집니까? 이 표면서부터 따뜻해지잖아요? 근데 얘는 지가 따뜻해졌는지 모르고 그냥 원래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진 해류는 금방 바뀌지 않잖아요. 관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차갑지도 않은데 그냥 밑으로 내려가서 이번에는 여기다가 아까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많이 만든 데다가 뜨거운 걸 공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녹기 시작하죠. 여기 또 경사가 져 있잖아요. 그 대폭발이 일어나요. 그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메탄이 생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빙하기가 끝날 때 보면 바다 밑에 산사태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대기로 막 올라옵니다. 양이 적으면 올라오다가 다 이산화탄소로 바뀌어요. 근데 워낙 양이 많으면 그냥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기의 메탄을 엄청나게 높이게 되면서 지구의 온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의 빙하기에서 간빙기로 넘어가려면 바로 이러한 메탄의 폭발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들이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게 지구의 어떠한 궤도의 변화나 자전축의 변화는 방아쇠 딱 잡아당기면 총알은 화약에서 나가잖아요. 그 화약은 바로 메탄 하이드레이트. 그래서 이게 바다에서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뻥 터지면 메탄을 마시고 죽을까요, 살까요? 돌아가시고 다 죽죠. 그 바닷속의 생명체가
살기 너무 힘들죠. 그 다음에 또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면 산소가 없어지죠. 그 다음에 이런 산소가 없어지면 환원 상태가 되면서 또 이산화황을 또 막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 수 없어지는 거예요. 바닷속도. 육지만 못 사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래서 이런 원인에 의해서 빙하기가 만들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빙하기 때는 메탄이 다 땅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떨어져요. 천천히. 오랜 세월을 통해서 천천히 떨어지다가 이러한 메탄이 폭발하기 시작하면 빠른 속도로 올라오면서 간빙기를 형성하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이제 땅속에 묻혀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화 영화에서 보면은 악마가 이렇게 잠금 장치에서 어디 묻어놨는데 그 뚫고 나오잖아요. 지금 그걸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막아야 될 판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대멸종이 일어날 때 이 시베리아에 우리나라 여기 있죠. 우리나라보다 엄청나게 넓죠. 이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 화산이 폭발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때 이전까지 아시아가 없었어요. 여기저기 다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떨어져 있던 것들이 탁 와서 부딪힙니다. 이때 한국도 만들어지고 남쪽과 북쪽이 부딪혀서 제가 이제 그 연구가 제 전공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하나였느냐 아니면 여러 개가 부딪혀서 만들어졌느냐 그거를 지시해 줄 수 있는 게 에크로자이트라는 거예요. 에크로자이트가 있으면 거기에 바다가 있었고 바다를 없애면서 대륙 충돌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돼요. 그걸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찾음으로써 한반도의 최종 형성 시기가 2억 5천만 년이다. 이걸 밝혔는데 그게 한반도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중국, 시베리아, 그러니까 우랄산맥이든 뭐 이게 다 그때 부딪혀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지질학적 이벤트 때문에 이 시베리아에 엄청난 화산이 폭발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퀴즈 한번 낼게요. 석탄 잘 아시죠? 네. 근데 이 고생대에 아까 맨 처음은 캠브리아기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체가 많이 생성되는 거. 맨 마지막은 멸종을 한 페름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고생대에는 석탄기라는 게 하나 있어요. 왜 석탄기라고 이름을 줬을까요? 멸종에서 시체들이 쌓여서 석탄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석탄이 가장 많이 만들어진 시기이기 때문에 석탄기라고 그래요. 이 석탄기가 어디 위치했을까요? 아까는 캠브리아기가 고생대 맨 앞, 페름기가 맨 뒤. 어디에 위치했을 것 같으세요? 지금 대멸종과 한번 같이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바로 페름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베리아에 석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그럼 폭발을 하게 되면서 화산이 막 폭발하면서 이 석탄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타는 거죠. 지금 뭐하고 같나요? 지금 화석연료 쓰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 화산 활동이 일어나가지고 이러한 여기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석탄들을 다 태우면서 지구 온도를 막 올립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가 조사해 보니까 처음에 육지에서 생명체가 죽어요. 그러다 벼랑간 물속이 싹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육지에서 또 죽어요. 야, 도대체 이게 뭐냐? 그게 이제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메타나이드로 돌아보면 압니다. 일단은 그 화산이 석탄을 막 태워서 지구의 이산화탄소를 막 메탄이나 이산화탄소를 늘려가지고 글로벌 워밍을 5도 정도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5도 올라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나? 바다가 뜨거워지잖아요. 바닷속에 있던 메탄들이 다 폭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온난화가
2차 온난화를 일으키는 거죠. 이게 증폭 현상. 그러니까 자연은 한번 그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일단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안정화될 때까지. 그래서 메탄을 폭발시킴으로써 바닷속에 있는 생물체가 싹 죽고 이게 다시 나와서 지구 온도를 다시 5도를 더 올려서 10도를 올리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저희가 5도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몇 도 올라간다는 얘기입니까? 10도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은 반밖에 못 간 거다. 자연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기를 니네가 일으키는 것은 5도지만 니네가 받을 건 10도다. 10도에는 사실 뭐 견딜 수 있는 게 없죠.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그 페름기의 이 대멸종은 지금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이죠.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어마어마한 화산이 터지는 거 도대체 어떻게 막습니까? 그건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중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앞으로 인간이 원인이 될 6차 대멸종은 과거의 5번의 대멸종과 다른 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과거의 5번의 대멸종은 자연적이라서 막을 수가 없었다. 6번째 멸종은 자연적인 것만이 아니고 인위적인 게 들어있다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막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5번의 대멸종과 6번의 대멸종은 다릅니다. 그 멸종은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트라이아식의 대멸종의 원인인 온난화를 보면서 우리 인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의 증폭 현상은 사실 너무나 무섭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폭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또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이 기후 온난화라는 것이 왜 일어나고 도대체 얼마나 무섭고 도대체 얼만큼의 시간이 나와 있는가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그림이 딱 있는데 이쪽은 옛날이에요. 이쪽은 지금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죠? 이 뻘건 게 두껍고 여기는 뻘건 게 얇죠? 이 뻘건 게 뭐냐면 온실가스입니다. 이산화탄소, 메탄이다 온실가스죠. 이 태양이 올 때는 단파로 옵니다. 자외선 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에너지가 세요. 그러니까 대기를 빡 뚫고 들어와요. 온실가스고 뭐고 딱 뚫고 들어와요. 그런데 지구에 부딪히면 장파, 열을 내면서 그러니까 적외선, 긴 파로 바뀌니까 힘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나가려다 보니까 못 나가요. 그래서 일부는 다시 지구로 돌아오고 나머지가 나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두꺼워지니까 나가지 못하는 것이 더 많아지고 나가는 거는 더 적어졌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이걸 이제 우리가 온난화라고 부르는데 온난화는 나쁜 놈이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 이 온난화 나쁜 놈일까요? 아닐까요? 일정 정도까지는 좋은 건데 일정 정도를 넘으면 나쁩니다. 온난화가 없었다면 인간이 지구에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 없죠.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그러니까 이게 온실가스는 사실 우리를 보호해준 가스들이에요. 근데 이걸 과하게 늘림으로써 인간에게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왜 온실이라고 했냐면 온실을 보면 안에는 따뜻하고 바깥에는 안 따뜻하잖아요. 유리는
단파가 딱 뚫고 들어가요. 근데 뚫고 들어가서 적외선으로 바뀌었잖아요. 못 나오죠. 그러니까 온실 안에는 따뜻하잖아요. 온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온실 효과 이렇게 온실과 똑같아서 이렇게 부르는데 그 원인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에너지 서플 공장 같은 데서 에너지 서플라이, 그 다음에 뭐 비행기 자동차 연료, 가정집에서 뭐 냉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공장에서 사용하고, 요즘에 농업에서도 엄청나게 사용하잖아요. 비료도 그렇고 트랙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를 또 자르잖아요. 그 다음에 쓰레기 또 버리는데 많이. 그래서 사실 이 온실가스를 늘리는 것들은 거의 우리의 모든 생활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활. 그래서 참 답답하기도 하지만 또 바꿔서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내 주변에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모든 나의 생활에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게 이런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온실가스가 늘어나서 온난화 효과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온난화 효과는 지구에 똑같이 일어나질 않아요. 적도가 더 온도가 빨리 올라갈까요? 극지방에서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갈까요? 답은 보입니다. 이 답은 보여드리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온도를 주는데 차가운 게 빨리 데펴지겠어요? 미지근한 게 빨리 데펴지겠어요? 미지근한 건 이미 온도가 있잖아요. 차가운 건 온도가 없잖아요. 차가운 게 더 빨리 데펴지죠. 똑같이 데펴지더라도 여기 보시면 북쪽에서는 거의 4도 가까이가 증가해요. 그런데 이런 적도 같은 데서는 뭐 1도 이하겠죠. 그러니까 온도의 증가가 똑같지 않다. 북극은 더 빨리 온도가 증가하고 적도는 더 적게.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온도 차가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죠? 지금 해류나 바람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온도차죠. 온도차가 줄어들면 해류도 바람도 약화되는 거죠. 우리 몸의 피가 천천히 흐르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편안하게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온도차가 나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추운 데서 이렇게 한류가 내려오고 따뜻한 데서 난류가 올라가죠. 이 영국이나 스칸디나비아가 추운 데도 살 수 있는 이유는 따뜻한 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동네는 그래서 저 나라들은 온난화가 심각해지면 살기도 심각해져요. 왜? 얘가 안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온도차가 줄어들면 바람과 해류가 약화되고 그 결과 더운 지역하고 추운 지역 간의 순환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오는 지역과 적게 오는 지역의 순환도 안 일어납니다. 이거 어떻게 돼요? 더운 데는 더 덥고 추운 데는 더 춥고 가뭄과 홍수는 비 오는 데는 더 많은 비가 안 오는 데는 더 가뭄이. 그래서 이게 온난화는 단순한 온도 증가가 아니라 뭐죠? 기능의 상실. 지구의 생명체를 살릴 수 있는 기능의 상실. 우리 몸에 간이 기능을 상실하거나 심장의 기능을 상실하면 저희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온난화는 단순한 온도의 변화가 아니라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기능을 없애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또 거짓말이있다고 또 얘기하시는 분도 간혹 있을 수가 있고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데, 이게 IPCC의 예측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비가 많이 오는 데고요. 이게 매우 가무는 데요. 1.5도 상승, 2도 상승, 4도 상승.
여기 보시면 비가 많이 오는데 점점 많이 오죠? 그죠? 비가 안 오는 데는 어떻게 돼요? 점점 가물죠? 근데 지금 우리 1.5도 증가를 했나요? 안 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호주 보이시죠? 엄청나게 심각해져요. 이때보다도. 그런데 저희가 2019년에 호주에서 어마어마한 불이 났죠? 한반도보다 훨씬 더 큰 면적의 불이 나고 어마어마한 생명체가 죽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이거 전이에요. 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올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심각한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좀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제 우리가 북극빙하가 녹고요. 고산지대, 요거 이제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북극빙하가 지금 많이 줄었죠? 그 다음에 고산지대, 알프스, 이게 옛날, 지금. 옛날 히말라야, 지금 히말라야. 산에 눈이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변했죠? 근데 우리 지금 이걸 다 모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남극빙하도 많이 녹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수 온도가 늘어나니까 밀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 바다의 해수면이 증가하는 것은 여기서 이 4개 중에서 바다의 해수면 증가와 상관없는 게 있습니다. 어느 걸까요? 어느 것이 해수면 증가랑 상관이 없다. 이런 것들은 원래 육지에 있던 물이 바다로 들어오니까 늘어나죠. 얘는 부피가 증가하니까 늘어나죠. 그런데 북극빙하는 물 위에 떠 있죠. 장독이 여름에 깨집니까? 겨울에 깨집니까? 겨울에 깨지죠. 그러니까 얼음이 부피가 큽니까? 물이 부피가 큽니까? 얼음이 크죠. 그래서 북극빙하는 해수면 상승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영향을 주기는 주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에서 여러 가지 다른 변화로 영향을 주는데, 그러니까 북극빙하가 없어지면 빛을 반사하던 얼음이 없어져서 해수물이 다 빛을 흡수한 이런 건 있어요. 이제 그렇지만 그 자체의 양으로는 증가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생태계가 변화가 되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왜 생겼나요? 사람하고 원래 동물들하고는 격리가 돼 있는 격리 지역이 있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개가하니까 점점 만나게 되잖아요. 얘들을 가지고 또 실험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둘은 병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들이 자꾸 이걸 좁혀서 동물의 병이 인간에게 오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게 생태계, 우리를 디펜스 해주고 있던 생태계를 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생태계가 얼마나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지 감사도 하지 않고 잘 생각도 안 하고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사실 인간은 이따가도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계속 자연을 파괴해 왔잖아요. 문명이라는 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가 이때까지 하던 건데 도대체 지금 와서 문제라는 거냐. 그 문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꼬마가 집안에서 뭐 그릇을 하나 깼어. 문제가 될까요? 부모가 다 해줄 수 있죠. 좀 커서 등록금을 딴 데다 날려먹었어. 좀 힘은 들지만 부모가 해줄 수 있어요. 얘가 집을 담보로 해서 사업에서 망했어. 이제 어떡할 거예요?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이라는 커패시티를 인간이 어느 정도 파괴하는 건 다 보호해 준단 말이죠. 어느 이상이 되면 자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야, 이제는 나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네가 없어지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결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식이 너무나 사고 치면 우리 그러잖아요, 부모도. 야, 이제 너랑 나랑 나무로 살자. 자연도 어쩔 수 없어요. 인간, 내 너 잘 데리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그냥 넌 네가 알아서 그냥 가. 나는 다른 애들하고 좀 살아야겠어. 그래서 이 생태계가 파괴가 되면 인류, 가축, 농작물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생태계 보존을 재화로 하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온난화가 유지될 때 들어가지 않을 돈. 근데 열대화가 되면 질병이 다 바뀌잖아요. 동물, 식물, 사람, 곡식, 뭐 가축. 거기에 들어가야 될 돈은 상상할 수가 없죠. 코로나 하나만 봐도 어마어마한데. 그러니까 기후가 바뀐다는 것은 재화로 하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돈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죠. 감사하지 않죠. 언제? 다 부식을 한 다음에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암에 걸려서 막 다 죽겠으면은 내가 옛날에 왜 담배를 폈지? 내가 왜 술을 먹었지? 소용없잖아요. 아픈 다음에는 소용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 생태계라는 것은 엄청난 재화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저희는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이렇게 많은, 요거 좀 뒤로, 예. 많은 뭐가 생깁니까? 기상이변으로 이제 또 이제 많은 자연재해가 생기죠. 뭐, 폭설, 한파, 사막화, 그래서 이 자연재해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아까 제가 0.7도 올라갔는데 몇 배 증가했다고 그랬죠? 145배. 뭐 5도 증가하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10도까지 가니까.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이걸 돈으로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돈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가련한 생각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이제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태풍도 커지지만 아까 해수면이 올라가면 바닷물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수면 올라가면 어느 섬이 생각나십니까? 투발루. 투발루에서 막 그 수상이 물속에 들어가서 막 강연을 하잖아요. 거기 이미 막 물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쌍한 투발루. 투발루만 불쌍할까요? 그럴 리 없죠. 전 세계의 해수면이 올라가는데 왜 투발루만 불쌍한가요? 우리나라의 물에 잠길 지역들. 부산, 인천, 여기만 뉴욕, 런던, 베니스, 전 세계의 해안 도시들이 다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또 평야들 많잖아요. 여기 도시들도 많고 곡식도 많이 심어놓고 해안 지역에 주로 우리가 모여 살잖아요. 전 세계에 심각한 위기가 생기는데 우리의 사고가 참 편리해요. 투발루만 불쌍하다. 너도 불쌍한데 자기 불쌍한 건 모르고 남 불쌍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수면의 증가도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제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 하면 홍수와 가뭄이 나니까 먹을 게 없어요. 코로나는 뭐가 없었죠? 마스크. 마스크 없으면 손수건으로 하고 다닐 수도 있고 손으로 하다못해 손으로 막고 다닐 수 있지만 먹을 게 없으면 죽는 거죠. 근데 아까 해수면 증가, 이런 그 자연재해 증가, 질병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이 곡창지대를 파괴할 거라는 거죠. 그럼 먹을 게 없어요. 자, 이거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살아가야 될 우리 후손, 우리도 이걸 맞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근데 여기에 후손들한테 이런 걸 남겨주는 것은 정말 죄죠. 죄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무서운 기후위기는 꼭 막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아주 무서운 얘기인데 더 무서운 얘기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자,
얼마큼의